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미국장이 꽤나 괜찮게 끝나서 다음 주 우리 증시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어떤 흐름이 나타났나? 일단 차트를 보다시피 매우 나빴어요. 뚝뚝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도 정말 다행히도 2500 라인을 이렇게 귀신같이 지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코스피 3.3% 하락으로 마무리.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나쁜 흐름을 나타냈겠죠. 어느덧 66,300원까지 하락해 아마도 조점들은 야 75,000원이 코앞이었는데 어느덧 65,000원이 코앞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 양봉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꼬리 양봉을 나타내고 있죠. 저점의 신호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3.8% 하락으로 하락폭이 컸고, 다만 이 와중에 목요일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빔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 반등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도는 나빴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매도, 연기금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그 양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외국인과 연기금이 돌아오는 그러한 시절이 왔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환율이 진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환율이 1343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다시피 이 라인은 고점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시간 문제일 뿐 곧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외국인의 매수도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WTI는 80.66달러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과연 겨울까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옵션 만길이었는데 나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보합 마무리.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장 초반은 나빴지만 아랫골이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로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조금 유해진 모습을 나타낸다면 다시 증시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 채권이 최근 들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녀석도 조금 잠잠해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게다가 미국 증시도 아랫골을 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둘씩 나오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가 되면은 다시 증시가 위쪽을 보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도 10% 정도 하락하다가 다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월요일 코스피는 소폭 상승 출발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2주에서 3주 정도 되었죠. 이 와중에 미국의 옵션 만기는 잘 지나갔고,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둘씩 발견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여기가 바닥 근처 아니겠니?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증시가 반등을 해준다면은 테마주, 최근 들어 테마주 전성시대였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힘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테마주를 좋아한다면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번 주 강했던 섹터가 뭔가 봤더니 맥신, 초전도체, 음식료, 반도체, 화장품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이 중에 테마주는 맥신과 초전도체라고 볼 수 있겠죠.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친구들의 힘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에코프로 친구들이 반등을 한번 해줬는데 지속성이 있을지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하루 만에 저점 찍고 그 다음날 급등하고 그런 모습은 나타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방을 다질 때가 되긴 되었겠죠. 그래서 9월이 오기 전에는 하방을 다지고 야 이제부터는 상승이 맞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 이번 주에도 매도를 했는데 이 와중에 뭘 샀는지 보도록 할게요. 연기금입니다. 호텔신라, LG엔솔, 삼성전자우, SK텔레콤, 현대차, KT, KB금융, ISC, 삼성 SDS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외국인은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한미반도체, 하이브,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솔루엠, 코스맥스, 호텔신라를 매수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는 외국인이 포스코홀딩스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떨어져서인진 모르겠지만 다시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에코프로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의 흐름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결국 증시가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2차 전지에 돈이 안 갈 수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입니다. 개인분들은 뭘 매수했나? 삼성전자, 레버리지, LG화학, 파두, 삼성 SDI, 코스닥 레버리지, 셀트리온, JIP, LG전자, SKC를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식탁 물가가 비싸지고 있다고 합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과일과 야채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당분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증시가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미국에서 갑자기 미국 은행주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다시 주가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발 악재에 이어 미국발 악재도 나오니까 증시가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와중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자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요일입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여기서도 매파가 나왔죠. 예상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다시 또 증시에 흔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채권을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아니다. 채권은 나중에 사도 된다. 고금리 시대가 오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증시 하락을 걱정하지 말라는 뷰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헝다, 그 다음에 또 중국 이슈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 대부분 7%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470 이 정도면은 바닥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코스피 2500을 깨고 나면은 아랫꼬리를 달면서 올라오는 걸 이틀 연속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갑자기 맥신으로 쭉 옮겨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맥신이라는 게 지금 발견된 게 아니라 발견된 지 좀 되었다고 하니까 타이밍이 좀 이상하다고 볼 수 있겠죠. 혹시나 여기에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합병 소식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내년에 합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셀트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중국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겠죠. 최근 들어 중국의 경기가 진짜 좋지 않은데 과연 여기서 부양책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찔끔 나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또 환호할 수도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HMM 매각 관련 예비 입찰일이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브릭스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여기에 남아공까지 더해서 브릭스라고 불리는데요. 8달러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보안기술 포럼을 연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AI발 증시 랠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거품인지 아니면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발표가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긴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서프라이즈를 내준다면은 증시는 또 언제 하락했냐라고 말하며 달려갈 확률이 꽤나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수요일입니다. 게임스컴이 열립니다.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 넥스는 워헤이븐, 그리고 네오비즈는 피해 거짓 등 이러한 게임들이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컴투스, 하이브 IM 등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첫 대선 경선 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보호주의 그리고 미중 디커플링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야 이제 잊었던 히토류 다시 또 꺼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네요. 8월 BSI, ES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제조업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되고 목요일입니다. 금통위가 열립니다. 아마도 동결되겠죠.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하이퍼클로바 X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때 네이버 그리고 덩달아 카카오 주가는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이번 주에 꽤나 중요한 게 많네요. 참고로 잭슨홀 미팅은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토론회인데 여기서 파월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지 여전히 매판지 아니면 비둘기로 바뀌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추석 때 열차를 예매를 하신다면 8월 29일부터 사전 예매를 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증시 일정도 있고 보호예수도 나와 있으니까 전부 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단 1%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기리분들 덕분에 저 기릿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